안녕하세요. 방구서월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아마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주제로 정해봤고요. 제가 조선은 작년부터 계속 삼성중공업은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 했고, 제가 한 달 전에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 제일테크노스가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달 전이죠. 예,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뭐 동성아인텍 여기 한국하고는 같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동성아인텍 좀 올랐죠. 예, 나쁘지 않은 모습. 한국하고 신고가를 갔죠. 자, 신고가. 예,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뚫고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테크노스가 제일 많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현대미포조선이랑 제일테크노스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고,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한 반 넘게 올랐죠. 50% 정도 올랐죠. 그리고 저번에 가르쳐드린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전고점이 피리치를 맞고 떨어진 이 전고점에서 개입 상승을 하고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크다.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오늘이 파는 자리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그 사이클이 끝나고 5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저도 이때 이제 매수를 했었죠. 이때 매수해가지고 홀딩에서 들고 가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 개 더 있죠. 대한전기공업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조선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글로벌 정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이 잔뜩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그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유럽 쪽으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줄이는 거죠. 이게 거의 한 94% 정도를 노드 스트림을 통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러시아에 관한 그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한 40% 정도 육박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2027년도까지 의존도 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의 한 30%, 전 세계 천연가스 30%를 카타르가 거의 이제 움직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남는 그런 이제 셰일가스가 터졌기 때문에 그 셰일가스를 유럽 쪽에 팔고 싶어 한다. 당연히 이제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은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해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러시아는 이제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공급을 해버리는 긴 관이 있죠. 예. 근데 이걸 이제 멈춰버리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앞에 이란이 있고 여기 이제 카타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이 부분은 바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카타르죠. 카타르고 이게 카타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붙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이제 종파인데 이란이랑 친합니다. 오히려 이란이랑 친한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이거를 이제 그 운송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는 LNG 운선선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어떻습니까? 유럽 쪽으로 보급을 하려면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미국이나 카타르한테 더 많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도 빨리 팔아먹고 싶어서 LNG 운선선을 우리나라에 한국에다가 그 계속 수주를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위에 북한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배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발달할 수밖에, 일본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조선에 강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랑 중국이 망한 이유, 일본이 망한 이유. 자, 조선은 크게 설계랑 현장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하고 후판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설계팀을 일본이 키우고 현장팀 사람들을 줄일 계획으로 이 설계팀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면 현장팀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차가 쌓이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감축을 하고 설계팀을 키우고 공학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공학도들이 젊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일을 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쪽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 도면을 바닷가 이 현장팀에다가 건네줍니다. 그럼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조선소 안에 설계팀과 현장팀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현장팀도 부족하고 설계팀이 남아도니까 이 설계팀도 구조 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나가리가 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가 있었죠. 자, 중국이 망한 이유는 여기 뭐 블로그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중국이 이제 후동중화는 이제 국영기업인데 중국에 러시아 이 야말 LNG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나서 어쨌든 이 LNG선 수주를 싹쓸이 했어요. 중국이. 어,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저가 수주 때문에 중국의 저가 수주 때문에 밀려서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 수주가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그 수주가 들어와도 우리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건이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2018년입니다. 6월 20일 날 후동중화 조선이 만든 LNG선이 호주 앞바다에서 이 엔진 결함이 멈춰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벙커유를 원래는 이제 그 중유로 이게 배가 가지 않습니까? 이 기존의 벙커유 엔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중국의 그 기술적인 결함을 다른 나라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저가 수주를 하면 뭐합니까? 배가 망해버리면 망가지면은 손해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동중화가 건조한 이제 글래드스톤 호가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수주를 넣고 싼 벌크선 정도만 이제 중국에다가 좀 넣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이나 중국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글로벌 정세랑 그 조선업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유 또 잘하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도크의 활용이 틀리다. 도크의 활용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도크 하나에다가 배 한 척 이런 식으로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 잔머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크 하나에다가 4대 5척 이렇게 이제 건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도크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도크에서 기본적인 틀 외벽을 만든 다음에 바다에 띄우죠. 그러니까 항만에다가 띄운 다음에 옆에다 붙여서 거기서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용접을 한다든지 해서 또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여기 이제 여기 도크가 있죠. 이 도크에서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이렇게 외벽에다가 지금 바다에 띄어져 있는데 외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암벽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서 또 나머지를 처리를 해서 삼성중공업이 한 24대 정도 만드는 걸로 합니다. 24척. 총 8개의 도크가 있죠. 육지에 이게 3개가 있고 바닷가에 총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미친 속도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런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대신에 이제 뭐 정밀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에서도 이제 파나소닉보다 그 LG 화학을 배터리를 그렇게 이제 더 첫 번째 공급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도크 하나에 배가 지금 2척 들어가 있는데 어, 그 뒤에 성수기 때는 지금이죠. 지금 이렇게 4대 5척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5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랜 숙달된 노하우와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 현장팀 설계팀이 다 조선소 안에 있죠.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노하우가 쌓여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가능한 거죠. 기술력도 따라주고. 사실 이제 설계 부분은 우리가 일본한테 밀렸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사이클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나? 임금 지불 방법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옛날에 텐베거를 갔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임금
계약금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2년 이게 삼성중공업을 작년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2년 동안 모아가라고 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2년 동안은 쉽게 말해서 2022년 올해까지는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진 않지만 2023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상향될 거다,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르겠지. 그러니까는 바닥에 있을 때 사회초년생들 안 오를 때 월급 받아갖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나중에 10배 가면 이게 500만 원 넣으면 2년 동안 이게 5천만 원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린 거고. 자, 계약금 지불 방식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수기 때는 헤비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다 저가 수주 때문에 쓸어갔으니까는, 그동안 헤비테일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되면 이제 탑테일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헤비테일 수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헤비테일 수주는 선박 공정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발급 절단 탑재 진수에서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는 배를 다 만들어서 선주한테 갖다 주는 그 단계에서 대금이 60%, 80%를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시 많은 상황이 생기면서 조선사가 선박 건조 기간 중 자비나 대출을 통해 건조함으로 리스크가 커진다.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LNG선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 못해도 2천만 불은 받아야 됩니다. 2천만 불이 아니라 2억 불 정도는 받아야 돼요. 2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천억 정도가 되겠죠. 배 한 대 만들었을 때 2천억 정도를 받아야 한 100억 정도 남는다고 보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작년 5월 달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1890억에 팔았습니다. 그 적자 수주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불황시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가 수주를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날 상황인데 수주가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더 싸게 해주니까 이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 가격에는 갑과 을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고객이 갑이고 조선소가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하면 리스크가 따르죠. 배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려요. 2년 최소. 2년 정도 건조를 해야 되는데 2년 사이에 만약에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배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처음에 뭐 계약금을 받았다지만 그래도 적자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20% 정도 받습니다. 계약금으로. 선금 20% 받고 나머지 한 80% 정도를 나중에 받아요. 2년 동안 그러면은 이 20%, 2천억 20%면은 400억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배 한 대 만들 때. 그럼 이 400억으로 이제 협력사들한테 뭐 제품도 갖고 와야 되고 이런 뭐 현대제철이나 이제 그런 후판을 하는 회사한테도 이걸 줘야 되고 후판 가격만 해도 20%가 됩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적자 수주를 하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아까 전에 글로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카타르라든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 배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지불 방법이 계약금 성금 지불 방법이 달라진다. 탑테일까지 가면은 40% 정도를 성금을 받아요. 그렇다는 거는 2천억 기준으로 해서 800억 정도를 성금으로 받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죠. 그럼 재무구조가 좋아질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투자자들의 심리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자동적으로 이게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내년부터 생긴다는 거고 제 예상이 맞다면은 2년 동안 주가 안 오를 거니까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현재 이제 중공업 그 수주 현황입니다. 이게 7월달 자료인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지금 110% 정도 달성을 했어요. 삼성중공업이 한 74% 정도 되고 대우조선이 한 7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이제 그 수주 목표율입니다. 수주 목표율을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느립니다. 목표율이 가장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 배 가격이 달라져요. 빅 사이클로 넘어갈수록 가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2021년 5월 달만 해도 이 LNG선 가격이 1,890억 정도 됐다.
근데 지금은 2,200억이에요. 한 대 만들어주는데. 그러면은 이 수주라는 거는 배를 만드는데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늦게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늦게 발주가 될수록 수주가 될수록 늦게 수주가 될수록 높은 가격에서 배를 팔아치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이 만약에 지금 먼저 이렇게 수주를 다 해버리면은 도크가 한계가 있잖아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수주하는 애들이 더 비싼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했다시피 호황기는 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항만에다가 LNG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LNG선으로 그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계속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빨리 그 수주율을 달성을 해버리면 마진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삼성중공업, 1년 전부터죠. 말씀드린 거고 2년 동안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가 안 오를 거니까. 오를 때 사면 뭐예요? 안 오를 때 사야지. 자, 가격을 좀 봅시다. 이게 4월 성과인데 306천만 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1대1로 보면은 360억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계속해서 이거는 상승을 할 거고, 작년 5월 달만 해도 이제 1억 8,9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성과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후판 가격이 오른다. 후판 가격이 올라도 예전에 그 2002년도, 2003년도 때 이제 주가가 10배가 갈 때 조선주들이 그때도 후판 가격이 800만 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배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원가, 후판 가격이 지금 원가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배가 그런 건 아니고, 벌크선이 이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LNG 추진선이나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후반대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벌크선은 좀 가격이 싼 배죠. 근데 LNG 추진선, LNG, 운반선은 비싼 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후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뭐냐면 1년 전에만 해도 이제 1890만 달러에 이 팔리던 게 지금 2억 2500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성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수주가 다 차버린 애들, 수주율이 다 차버린 애들은 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걸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도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도크가 많은 게 아니고 인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주율이 늦을수록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저는 좀 좋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헤비테일이었는데 탑테일 수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재무 그 구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랬던 거죠. 비수기였고 비수기인 이유는 일단은 20년 전에 배를 많이 판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주를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중국의 LNG선이 이제 선박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기술력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한국에 수주가 들어오는데 비수기에서 막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주를 해도 적자가 계속 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무상감자까지 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동안 장사가 안 되다가 당연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2천억짜리를 여러 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게 2천억이 몇 대 쌓이면 몇 조, 몇십 조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그렇죠. 회사가 못 버티죠. 수주가 들어와도. 근데 적자 수주예요. 플러스. 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2,200억, 앞으로 2,300억, 2,40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2천억 기준으로 해서 17만 4천급, 예, 세제곱, 예. 이게 한 제곱이, 세제곱이 저기 1000리터거든요. 예, 1000리터인데, 이게 가장 표준이 되는 LNG선입니다. 요거 이제 2천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돈을 더 받으면은, 마진이 남는 거고, 이거 밑으로 받으면은 적자 수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중공업에 투자하는 이유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 도크의 활용성도 우리나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한 번 만들어내면 막 20대, 30대 만들어냅니다. 이거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노가다 신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일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왜 그 건물도 보면은 뭐 6개월 만에 바바박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건물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조선은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오랜 노하우가 쌓여서 그게 가능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 한국화본, 동성 하인텍. 우선은 얘네들의 그 실적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죠. 매출액이 거의 1,000억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죠. 이게 이제 원가 때문인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영업이익률은 나중에 더 좋아질 거예요. RO율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되게 회사가 그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4천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3천억대, 4천억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카본을 보면은, 한국 카본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두 회사가 반반 가져가고 있다. 본행제는 이제 폴리우레탄으로 만드는데, 어, 한국 카본이랑 동성 하이텍 딱 이 두 회사가 반반씩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장주 역할은 아마 한국 카본이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텐베거를 가는 회사가 나온다면 뭐 삼성중공업과 한국 카본 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동성 하이텍도 텐베거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본행제 회사에 왜 투자를 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LNG선, LNG 추진선, 엄청난 수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LNG 추진선입니다. LNG선과 LNG 추진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LNG선은 뭐냐면 LNG는 말 그대로 카타르, 미국 이런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운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LNG선이죠. 그리고 LNG 추진선은 뭐냐면은 배는 중류로 갑니다. 중류. 중류라는 거는 이제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끓이는데 가장 마지막에 아스팔트 찌꺼기를 아스팔트로 만드는데 그 아스팔트 바로 위에서 뽑아내는 게 중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갖 찌꺼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연이 유황물질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그 뭡니까 국제회사 기구죠. 거기서 유황 배출 기준을 지금보다 7분의 1로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유황유로 기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손주들이 손실이 크겠죠. 왜냐면은 벙커유 지금 중유를 쓴 이유는 싸기 때문에 쓴 건데 저유황유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기름, 비싼 기름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마진이 안 남는다. 물건을 팔아도.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니까 요거를 대안이 나온 게 뭐냐면은 뭐 LNG 추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스크러버를 써도 되는데 그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씁니다. 근데 스크러버를 쓰면은 해양이 오염이 많이 돼요. 말 그대로 이 나오는 매연을 스크러버로 이제 바닷물로 씻어가지고 바다에다 뿌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해양 쪽에 공기가 아니라 해양 쪽에 이제 오염이 심할 수질 오염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LNG 연료로 하는 추진선을 앞으로는 많이 뽑아내게 될 겁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LNG 추진선을 쓰게 되면은 지금은 벙커유를 쓰는데 요것보다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매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배보다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LNG 추진선을 쓰려면은 이거를 LNG 추진선 LNG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항만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많은 항만들이 이 LNG 벙커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LNG 추진선이 대세가 될 거고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0대 정도, 170척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한 150척 정도를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LNG 추진선 시장은 만 척 이상 올라갈 건데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이제 LNG 추진선은 비쌀 거고 시장은 우리나라가 거의 다 선점하다시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진율을 보면은 일단은 LNG 선이 한 대충 한 600척, 700척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LNG 추진선은 지금은 뭐 한 160척, 170척 되지만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자동차로 생각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배터리, 수소차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LNG 추진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벙커 CU를 쓰다가 LNG 추진으로 하는 환경오염이 좀 덜한 그런
배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조선업계도. 그게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몰리기 시작한 상황이고,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고, LNG선이랑 LNG 추진선 이제 단가도 틀리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LNG선 한 척이랑 LNG 추진선 네 척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척 받으면은 이 한 척 정도의 그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LNG 추진선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LNG선이든 LNG 추진선이든 둘 다 어쨌든 LNG로 가기 때문에 LNG라는 거는 뭐냐면 냉각을 시켜야 되죠. 162도, 영하 162도에서 이거 액체 상태, 이걸로 만들어갖고 부피를 줄입니다. 600분의 1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거를 LNG로 만든 액체로, 계속 유지를 해서, 영하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그래야 에너지 효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행제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화본이랑 동성하이텍. 이제 이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시겠죠? 왜 동성하이텍과 한국화본, 동성하이텍을 많이 제가 밀었는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라고 하는지 지금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오르든 내리든 크게 중요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제 대우조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한국화본과 동성하이텍의 고객사였어요. 주 고객사. 이유가 뭐냐면 대우조선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LNG 보관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LNG 보관창 이거 보관 탱크를 그 화물창이라고 합니다. 이 화물창을 어 쉽게 얘기하면 이 화물창에 보냉제가 들어간다. 이 화물창에 LNG 보관하는 탱크 화물창에 보냉제가 들어가는데 대우조선은 자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한국화본의 동성하이텍의 고객사였는데 이제는 공시가 이번에 뜬게 있는데 대우조선도 한국화본의 고객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호재라는 거고 화물창 화물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크 3가 있고 이게 넘버 97인가 96인가 있어요. 96입니다. 이 두 가지 화물창이 있는데 여기서 마크3가 삼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네. 지금은 마크3도 아니고 마크3 플렉스를 쓰고 있어요. 기존의 마크3 같은 경우 270mm였는데 마크3 플렉스는 이제 400mm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마크3 플렉스 슈퍼를 아마 플러스를 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슈퍼 플러스라고 해서 새로 다시 나왔습니다. 요 이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화물창은 GTT라는 프랑스 기업인데 이 프랑스 기업 GTT가 우리나라 화물창 그러니까 LNG선 화물창에 그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로열티를 얘네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객들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카타르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LNG로 이게 액화시킨 다음에 가져가다 보면은 기화가 됩니다. 기화라는 거는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률이 생기는데 이 손실률을 잡기 위해서 새로 나왔는데 그게 어 이때까지는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동성하이텍과 한국화본이 고객사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제 수주를 최근에 따냈다. 예, 한국화본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화본이 이번에 수주한 본행제는 넘버 96 슈퍼 플러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화물창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제 원래는 대우조선이 고객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객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호재인 거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마크 3, 지금은 플렉스를 쓰고 있지만 여기는 마크 3라고 나와 있네요. LNG선 화물창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넘버 96, NO96, 노96이라고 할게 그냥. 노96이라는 화물창 형식을 사용해 왔다. 그동안 본행제는 마크3 LNG선 화물창에만 필요했는데,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LNG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제는 그 기화율이 아깝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선주들이. 자,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는데 매일 이게 기하가 됩니다. 이 기하율이 어떻게 되냐면 마크 3는 0.07인데 비해서 노96은 0.1%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율이
노후구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1년으로 치면 거의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이 비율은 50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1년 동안 운행을 시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선박 수명이 20년이 좀 넘어가니까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이브가 못해도 800억, 1000억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든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뭐 한 4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니까. 자, GTT가 이거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근데 기화율을 개선을 해서 슈퍼 플러스를 개발을 했고, 슈퍼 플러스에는 마크 3보다도 두꺼운 보냉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화율을 더 낮춰졌겠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냉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국 카본이 호재가 되는 거죠. 실적 전망이 밝게 보는 시선이 나온다. 이렇게. 자, 기존보다 보냉제가 많이 들어가서 한국 카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중요한 거는, 기화율이 이게 아주 안 좋았는데, LNG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카타르나 이런, 선주들이, 새로운 배를 만들 때, 새로운 배를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GTT가 그거를 개발해냈고, 이거를 이제 도입을 시켰는데, 이거 고객사가 이제, 한국 카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가지만 고객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같이 이번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선업 이제 호황기가 올 거고 LNG선이든 LNG 추진선이든 둘 다 보냉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률이 남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카본이든 동성하이텍이든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물창은 LNG선이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이제 성가의 한 40% 정도를 화물창이 잡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후판이라는 거는 후판이 뭐냐면은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철제를 후판이라고 하거든요. 철강을. 이거는 이제 성가의 거의 한 20%를 잡아먹으니까 이 화물창과 후판 가격만 60%가 넘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격을 잡아가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철강석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자,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죠. 자, 10년을 보면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얘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또 철강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오르더라도 배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은 적자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는 배는 이제 2년 뒤에 이제 건조가 되는데 2024년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까지 뽑아내는 배는 적자 있던 배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수주를 받은 거는 이제 적자가 아닌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구조상 봤을 때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마 지금 한국카본이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자재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어쨌든 전체적인 설명은 좀 했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좀 시간 오래 걸렸지만 재미도 없고 한국카본을 보면은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했죠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뚫어준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린 이후 원래 이제 고점 돌파하는 애들은 다 이런 형태를 보여요, 여러분. 자, 여기도 보면은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팍 흘러내렸죠. 사실 이런 부분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번에도 보시면은, 요거를 뚫어주고 다시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몰라요. 최소한 4만원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한국카본은 지금 매수를 해도 10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아마 가더라도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이때부터 확 달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사실 이게 뭐 높아 보이는 가격일지 몰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갈 수도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갔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원대가 온다는 거는. 지금도 약간 재무제표를 보면 약간 고평가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한국카본.
동성 하임텍 이런 회사거든요. 동성 하임텍은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조정을 한번 받고 갈지 모르겠는데 거의 여러분은 마지막 기회를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릴 상황이고 그래도 뭐 이걸 매수를 안 하고 이 가치를 못 알아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기대가 되고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댓글 보면은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인선 ENT는 최근에 물난리 때문에 오른 거고 한번 그 개설템으로 아마 털고 나간 게 아닌가? 차트를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요? 인선 ENT 앞으로 이런 그 폐기물 회사는 더 많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사실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다시 이제 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요렇게 가도 이렇게 갈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냐 이거를 보시는 거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던 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자리가 여기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한 번 됐고 이게 만약에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런 모습이면은 제가 좀 더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 이 차트를 보면 되겠네요. 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 오르기 전 그 횡보를 하던 바닥 거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1년 정도 1년이 뭐야 반년 정도 지나니까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락 국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닥이고 밑에 보면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죠. 그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차트거든요. 이러면 그 급등이 나왔잖아요. 개설 테마니까 인선 ENT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쨌든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향후를 본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아마 우상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워낙 이제 지금 거의 바닥이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는 샀어도 된다.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갔던 거고 SK는 지금 바닥이죠. SK도 최근에 한번 올라갔었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렌터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올라갔는데 바닥이죠. 오히려 더 샀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뚫고 한번 올라갈 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면은 일단은 단기간에는 좀 하락을 할 거다. 조금 더 하락을 하지만 나중에 본다면은 뭐 그것도 다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 하락을 할 거라 봅니다. 하락을 할 거라 보는데 그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 한 요 정도 12,000원, 13,000원에서 팔 자리를 한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져 봤자만 10%더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좀 시간은 걸려도 수익 무조건 줄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이수앱지스 여러분 제가 오늘 조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좀 좋게 보는 거는 방산이랑 로봇 관련주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갔죠. 거의 시총이 2배로 뛰었고 SPG도 만원에서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갔죠. 이것도 100% 정도 수익을 냈던 분 계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뭐 이렇게 로봇 관련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암기계공업, 퍼스텍 뭐 이런 애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방사는 하나이어로 현대로템 지금 이거는 아직도 현대 진행 중이고 이런 거는 이제 올해 그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한 거고 올해 이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주랑 저런 그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건설주도 지금 저가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서희건설, 계룡건설, 특수건설 이런 애들
어쨌든 제가 딱 올해 초에 1월달에 좋게 본 거 로봇이랑 반산이었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고 조선은 올해 후반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거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바이오라는 거죠. 바이오톡 스택도 보시면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기서 여기서 잠깐 4분짜리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이오톡 스택이었어요. 여기서 바이오톡 스택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17%까지 상승했죠. 어저께. 예. 이게 지금 다 매집이거든요. 이 자리는 다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오늘도 매수해도 되고 근데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위아래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매수하고 하면서 평단가 맞춰가면 되죠. 지금 바이오주들은 전부 다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다음 급등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 정도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라인에 지금 있다. 예. 바이오톡 스택이 급등을 한 거는 계속 침에 관련해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단타 치러 들어가면 다 물립니다. 왜냐면 매집이기 때문에 무조건 윗꼬리 은봉 달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한가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그냥 매집이니까 이제 나중에 급등을 하겠네. 지금은 따라서 사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1B 테라피틱스도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오늘. 조만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지금 이평선 거의 다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회사가 거의 뭐 70%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회사 주인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좀 일어난 거죠. 다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작전을 채우고 이평선 상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수앱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수앱지수도 매수를 해야 돼요. 이수앱지수도 지금 거의 이평선 다 그 수렴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갔죠. 지금 이수앱지수도 보면 이런 상황이죠.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빼더라도 싸게 더 산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나고 15% 나고 1년 동안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모아가고 이렇게 200% 300%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절대 개인은 단타해갖고 성공할 수 없으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그리고 ABL 봐요. 이런 애들을 이제 좋게 보는 후보군이라는 거죠. 이런 애들 좋게 본다는 거죠. 이것도 수렴하다가 아마 주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 좀 눈여겨보고 일단은 도선주, 바이오 이걸 상당히 좋게 봅니다. 올해 초였으면 제가 그 방산주, 로봇주 이거 말했겠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선주, 바이오주, 그 다음에 건설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뭐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